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요 외신들 순서대로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소식으로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하반기에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이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중 정상 간의 만남이 곧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에서 굉장히 분주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미국 기업들의 CEO들이죠. 네, 그럼 기사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제인 프레이저는 이 중국의 시 주석을 만나고 싶어하는 CEO 중 하나이다라는 기사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해서 지금 미국에 방문을 했죠. 지금 미국에서는 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거물급 CEO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새벽에 기업들에게 좀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수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현재 방문해 있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로 바로 미중 정상회담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미중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그간 갈등 양상을 빚어왔던 두 나라 간 관계를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가 현재 전 세계의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상회담을 앞뒤로 한 현재 상황에서 여러 기업들의 CEO들이 분주하게 현재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고 있다라는 현지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중국 시장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 시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에 직접 연결이 되는 만큼 CEO들이 직접 해서 이러한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한 발걸음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기업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여러 CEO들이 현재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도열하고 있다, 줄을 서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CEO 서밋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CEO 서밋이 14일부터 16일 3일간 진행될 예정인데 특히 15일 날 시진핑 주석 미국 기업들의 CEO들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행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의 CEO들이 현재 샌프란시스코를 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도 현재 참석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제목에서도 보신 것처럼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의 CEO도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픽미업 시간에 지난주에 다뤄본 것과 같이 현재 기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력 감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져 있다. 기업의 위기가 있는 만큼 이번 중국 시장에 대한 구애전에 나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데런우즈 엑슨모빌의 CEO도 만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이름이 오르내리는 많은 CEO들이 현재 회의에 참석한다라는 확정은 못 지었지만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서 기업의 매력 포인트를 어필하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자사의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기 위한 좋은 자리라는 측면에서 이번 만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미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알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 규제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CEO 서밋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그게 바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기업 관점에서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기업들의 CEO들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좀 다른 의미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중국 시장이 커야 된다. 중국 시장에서 실적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미리 조심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 때문에 웃고 중국 때문에 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 시장에서의 선전 덕분에 아이폰 13과 아이폰 14의 실적, 호조를 보였었는데 이번에 나온 최신작이죠. 아이폰 1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때문에 현재 애플의 실적 그리고 주가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애플과 같이 대표적으로 대중 규제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이 CEO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이 3분기 중국 매출 같은 경우에는 150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154억 달러 대비해선 감소한 숫자라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 소식은 저희가 여러 번 전에 드렸다시피 현재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자국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 정부도 애플의 여러 가지 규제를 개하면서 공무원들이 사용 금지 또는 제조 공장이죠. 폭스콘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들이 이어지면서 애플은 사면 초과에 처해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러한 CEO들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어떠한 성과들을 얻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그 결과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사로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에 방문해 있는 시진핑 주석과 또 기업들 간의 만남에 대한 소식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생성형 AI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채팅이라고 하죠. 챗봇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올해는 가장 많이 유행이 됐었는데요. AI 기술이 쓸 수 있는 영역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AI 기술의 결정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AI 기술의 힘을 보여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역량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AI가 기존의 일기예보 방법을 능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날씨 예측 AI의 정확도가 기존 기상청의 정확도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1분 만에 10일 뒤의 날씨를 기상청보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정도면 AI의 발전이 좀 무섭기도 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AI 기술이 최근에는 이런 채팅형, 챗봇 형태 또는 검색 엔진에서 많이 쓰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쪽 분야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AI 기술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대표적으로 슈퍼컴퓨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슈퍼컴퓨터에는 최첨단 반도체 칩들이 집약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날씨를 예보하는 것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의 기상청들이 슈퍼컴퓨터를 가동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날씨 예보를 항상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의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잘 못 맞춘다라는 비판도 항상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고 그 실력도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들이 운영하는 기상청을 뛰어넘는 AI 기술들이 선보이고 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유럽에서 여러 가지 분석 기업, 여러 가지 AI 기술들을 함께 비교해 본 결과 이 AI 기술이 기상청보다 낫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기업은 바로 알파고로도 유명했던 구글의 딥마인드입니다. 딥마인드 같은 경우에는요, 구글을 대표하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사이언스 저널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건데요. 그래프캐스트 AI라는 모델 이름입니다. 바로 이 기술이 이러한 기상청, 날씨를 예측하는 이 딥마인드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90%의 항목에서 이 기상청의 날씨보다 더욱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조사가 됐고요. 정확하게는 유럽 중기예보센터라는 기관과 비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비교했던 기업이 또 있는데요. 구글뿐만 아니라 화웨이, 엔비디아 등 3개의 기업이 이 기술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화웨이와 엔비디아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구글의 딥마인드만큼은 뛰어난 기술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자, 구글 모델이 2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AI 기술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속도를 봤을 때는 더욱더 정확하게 이러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캐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와 40년간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학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날씨 예고를 내놓는 방식인데요. 이게 현재부터 계속해서 학습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상청 기술과는 다소 다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러한 미리 학습하는 데는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한번 학습이 끝낸 AI 기술력은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욱더 장점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의 장점도 있고 기술의
정확도가 높은 AI 기술에 기반한 날씨 예보 시스템은 향후 기상청에게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 같고 향후 기술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기상청의 접근 방식 그리고 분석 방식을 이용할 경우 태풍이 오는 것을 약 6일 전에 예측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AI 기술을 비롯한 구글의 딥마인드 기술 같은 경우에는 무려 9일 전에 예측을 해내는데 성공했다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러한 태풍을 오기 전에 3일 정도의 시간을 구글의 기술력으로 벌 수 있었다라는 뜻인데요. 3일이라는 시간이면은 충분히 재난을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넘치는 시간이다라는 측면에서 향후 기술력이 더욱 발전할수록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혜택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발전이 굉장히 놀랍고 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기사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 네, 뭐 월가의 영웅이라도 불리고도 있고요. 월가의 스타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의 회장이 이번 CPI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를 보탰는데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워낙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많은 기사들 그리고 언론 관련 기관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의 다이먼이 이야기하길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어제 발표된 미국의 10월 CPI로 글로벌 증시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 단기 수치에 너무 과민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경고하는 경고를 내놨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 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금리 부담이 여전히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국채 금리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CPI 지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엔 훈풍을 가져다 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훈풍에다가 찬물을 끼얹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의 회장인데요. 그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이 날 금방 꺼질 불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을 높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10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단기적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과민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에서 긴장감을 조금 더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인 만큼 많은 전문가들이 당연히 애써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연준에서도요 이러한 금리를 인하하는 타이밍을 당장 빠르게 잡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반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실제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내릴 때가 됐다라는 분위기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메시지를 던진 만큼 당분간은 눈치 싸움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메시지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7% 금리까지 대비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메시지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제이미 다이먼이 이러한 메시지에도 힘을 실어준 만큼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이 금리 변동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긴장감을 갖고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후에 이 제이먼 다이먼 회장이 내놓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